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의 공감복지 라디오. 자, 시리즈로 함께 알아보고 있는 인천사회 서비스홈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합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인천사회 서비스홈 김지영 실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해야 될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임감을 느끼면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걸 실시할 때 해외 사례라든가 네. 또 선진지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곳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통합 돌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역할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네네. 시작 시점은 다른 나라들이 훨씬 빨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90년대부터 이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이죠. 그걸 시작했던 영국하고 가장 가까워서 우리가 이제 많이 또 배우고 있는 그 일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그 컴패션 프롬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네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나라 말로 그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네. 그 제일 비슷한 말로는 그 맹자님이 말씀하신 측은지심에 해당됩니다. 예. 그 맹자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우물에 음. 빠지면 누군들 가서 안 돕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연민이라고 해야 됐나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누구나 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돕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컴패션 운동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로 있는데, 이 프롬이라는 마을이 그 잉글랜드에 보면 서머시라는 주가 있어요, 남쪽에. 예. 거기에 그 작은 마을이에요. 인구가 뭐 28,000명 정도 되니까 네. 우리로 치면 좀 규모가 있는 동 정도 뭐 그렇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영국은 그 NHS, 그러니까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 무상 의료를 바탕으로 한 국가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NHS에 대해서는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런던 올림픽 할 때 보면은 그 NHS에서 운영하는 그 어린이 병원 뭐 이런 데서 그 스텝 복장으로 하고 와서 할 정도로 무상 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그 부상병들을 우리가 책임지자 하는 그 어떤 애국적인 열정이나 네네. 이런 걸로 네네.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무상 의료라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힘들어지고 사실 그 고령 환자들은 특성이 뭐 젊은 분들은 예를 들어 어디가 다쳤다 그러면 치료받고 바로 가서 이제 또 다시 일상생활 하시고 네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 아버지 말씀드렸는데 네네. 한 번 이게 건강이 딱 어떤 계기로 해서 꺾어지게 되면 이게 다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녀들은 이제 도시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외롭고 네네. 몸이 아프니까 행동에 제약이 있고, 그래서 이제 헬렌이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거기 이제 부임을 해오신 거예요. 네. 프롬 메디컬 센터에.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의사신데 환자를 정성스럽게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댁으로 보내드리면 외롭고 힘들고 건강 제대로 못 살피고 네네. 하니까 다시 더 악화가 돼갖고 계속 돌아오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니라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의료 사회복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아니면은 그 공공 그 사업실에 있는 이제 예.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가 이걸 뭔가 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네네. 단순히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아픈 상태로도 지역사회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는 정말 병만 치료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의료적으로 네네. 해서 사회적 처방이라는 걸 주기 시작해요. 이 네. 사회적 처방은 뭐냐면 이제 보통 약을 주거나 주사를 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다쳤어요. 음. 그래서 낙상은 치료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네, 이분이 귀찮고 힘들고 좀 버겁고 하니까 식사를 자주 걸러요. 혼자서 예.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또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건강 자조 모임 같은 데 참여하시는 네네. 어르신들이 네네. 그랬는데 사실 이 지역에 내가 갑자기 아파져서 혼자 있게 되면은 그런 걸 찾을 정신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결해 주시는 분들을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커뮤니티 커넥터. 네. 우리로 네. 치면은 지역사회 연결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네. 건데 그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서머시 주에서는 그 오히려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응급실 내원율이 올라가요. 뭐 심정지를 네, 네, 겪었다든지. 그렇죠. 근데 서머시 주에서는 그 응급 입원율이 29%가 5년 사이에 늘어났어요. 네네. 근데 이 프롬에서는 오히려 14%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들을 보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서머시주 안에서도 이 프롬이란 마을만 이렇게 응급 입원율이 줄어드냐 했더니 그 사회적 처방이 역할을 나타낸 건데 네네.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제 스티브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분이 갑자기 뇌졸중이 온 거예요. 이제 환갑 넘으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보행도 좀 불편해지고 치료는 받았지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자살 위기까지 가셨는데 이제 커뮤니티 커넥터가 사회적 자원들을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작업장이라고 하죠. 이제 목공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간에 네네. 가시면서 친구들이 생기고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건강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케이스는 이제 저처럼 이제 50대 중반에 여성인데 대기업 인사 담당자로 오래 일을 하신 거예요. 네네. 자기는 이제 스스로 경제 능력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던 분인데 이분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심하게 오신 거예요. 네네. 치료는 받았는데 당분간 휠체어 신세를 져야 된다 이런 이제 진단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다 낮에는 나가 있고 혼자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서 아 정말 이제 절망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역시 이제 커뮤니티 커넥터가 개입을 해서 이분들이 이 보건소에 있는 무슨 달리기 모임 뭐 이런 거 해주면서 연결을 시켜주면서 내가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이제는 커뮤니티 커넥터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신 거죠. 네. 지금 두 사례를 보면은 사회적 처방이라는 이제 용어를 써주셨지만 그 용어 자체가 참 아름답습니다. 제 생각엔 네. 사회적 처방. 그러니까 처방 후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은 먹지만 약만 먹는다고 병이 낫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약이 아니라 바로 그 사회적 처방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경로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경로당에 가면 비슷비슷하신 네, 분들끼리 소통도 하시고 뭐 많은 이벤트도 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 차라리 그러면 이 경로당은 너무 노인들끼리만 있어서 가봐야 내가 심부름만 해. 이래서 이제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과 보건소에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네. 실제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경로당에서 이제 가장 쉽게는 어르신들의 건강자조 모임 이런 거 할 때 제가 예전에 서울 은평구에 잠깐 산 적이 있어요. 네네. 몇 년 살았었는데 거기 이제 그 신도시가 생기니까 네. 그 뉴타운, 은평 뉴타운. 그래서 거기 그 경로당을 만들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경로당이 열린 경로당이에요. 어르신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재능 있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 진행 한때는 저 기타도 진짜 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DJ도 하셨고 이런 분들이 네네. 있어서 그 경로당 회원들이 강사가 돼서 하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있는 엄마들도 오고 청소년들도 오는 거예요. 아 무료로 기타 잘 치는 할아버지가 이제 기타 강의를 해준다고 네네.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시가지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경로당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인테리어나 이런 게 좀 젊은 사람도 올만하고 이렇게 네네. 됐었어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연적으로 어울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일을 음. 도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와서 이거 강의만 수동적으로 들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배웠으니 그 봉사단을 좀 만들어 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 그 아이들 중학교는 졸업식 같은 걸 하면은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무용도 해주시고 악기 연주도 해주시고 예, 그렇게 예. 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곳에는 사실 아동 시설, 뭐 노인 시설 이렇게 다 따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네네. 3세대 통합 경로당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섬들이 많아서 네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또는 건강 그 지도하시는 분, 뭐 예, 간호사 예. 이런 분들이 가시기가 어려우니까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예예. 자 예를 들어서 북도면 저기 경로당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큰 화면에. 네네. 네네. 그럼 거기서 이제 당신들이 했던 체조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예. 멀리 예. 떨어져 있어도 이런 뭐 AI 기술이나 그 온라인 그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가까이 네. 이렇게 있는 네.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보건소하고 경로당이 같이 그런 기능하는 거 정말 그 좋고요. 네. 통합돌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이 네, 많이 네, 생겼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런 네. 통합돌봄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뭐 네. 긴급하게 응급처치도 할 수 있고 네.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또 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돼도 뭐 이렇게 챙겨주실 의사분도 계시고 간호사도 맞습니다. 계시고 그러면 네. 일단 마음이 편하니까 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네. 영국보다 더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가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을 우리가 이제 통합돌봄 관련돼서 많이 뭐 연수도 가시고 네네. 출장도 가시는데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도 원래 이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사실 네. 90년대까지는 네. 거기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요양 시설 중심으로 케어가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북유럽이나 이렇게 요즘은 이제 선진지라고 안 하고 선험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먼저 경험해 본 나라. 네네. 거기 가서 많이 배워 오셔서 2000년대부터 이제 많이 바꾸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지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일본의 사례 중에서 뭐 포괄케어 센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재가 서비스 제공하는 곳들은 얘기가 많이 돼서 오늘은 제가 생활시설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처음 도입이 될 때 또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는 생활시설을 없애려는 거야. 네. 나는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데 그러면 이거 내 직장이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뭐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선험국들에서도 네네. 생활시설을 일거에 없애지는 못해요. 다만 그 증축을 제한을 해서 경증이시거나 연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 예를 들어 70대까지는 네네. 이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정말로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생활시설은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 생활시설 운영되는 형태나 시설이 우리보다 좋은 건데 그 요리아이라는 그 일본에 있는 생활시설이 있어요. 네네. 여기는 굉장히 고령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인데 치매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어르신들이 시설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집에서 서비스 받아 사시는 거를 선호하시고 그렇게 사시는데 이제 치매에 걸리시면은 참 이게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요리아이가 이제 특이한 게 그러니까 잠금 장치가 없어요. 네. 보통 이제 치매 네네. 어르신들한테 가장 안전 문제로 심각한 건 배회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진행자께서도 많이 그 문자 받으시죠. 안전 안내 문자. 네네. 그러면 키 얼마, 옷은 뭘 입으셨고 맞아요. 남성이고 네네. 찾아주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네, 한번 이걸 네네. 보니까 코로나 끝난 뒤부터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참 답답한 게 이런 정보만 가지고는 그분을 지나가도 제가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라고 알기 굉장히 힘들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힌트인데 그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찾아드릴 수 있어요. 네. 이게 저 건너편 세탁소 하시는 분의 어머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요 아파트 내 옆동에 사시는 어르신이다.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리아이라는 곳이 이제 좀 조용한 이제 농촌 마을에 있는데 대부분 그 요리아이에 오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던 어르신들이에요. 네네. 물론 근데 직접 만나지 않으면 얼굴을 못 보죠. 그래서 이제 미쓰코시 사례가 있는데 네. 이 미쓰코시
씨가 이제 90 대신 이제 어르신인데 예. 치매에 걸리셨어요. 여성 노인이시고. 그래서 원래는 남편이 이제 보살폈는데 남편도 90이 넘어가니까 본인 건강 챙기기도 너무 어려워서 치매 특히 배회하시는 아내를 돌볼 수가 네,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요리아이에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미스코 씨는 밤만 되면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나 집에 가야 된다고. 네, 네. 그러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 이 요리아이는 문을 잠그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자유를 존중하면서 네. 자유가 존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처음엔 직원들이 이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뒤를 이제 따라가다가 좀 위험 상황이 있으면 이제 설득해서 데리고 오고 그랬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 어차피 이 마을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고 직원들이 이제 보니까 200m 반경을 넘어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네, 이분이. 네. 네, 네. 그래서 그 200m 반경 안에 있는 이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는 저 생활시설 요리아이의 숲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네. 미스코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고 그분이 돌아다니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사실 이게 사람들이요. 이게 내가 그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네, 내 차로 네, 모셔다 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담은 최대로 줄이면서 저희한테 연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협조적인 집은 분홍색으로 마을 지도를 놓고 칠한 거예요. 네, 네. 야, 이 세탁소는 협조해 준다고 그랬어. 이 마트는 협조해 준다고 네, 그랬어. 네. 그러니까 분홍색 집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데 마을회관에서 주민 공부 모임들이 있대요. 거기가 예. 우리로 치면 주민센터에서 네. 거기에 이제 그 다들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거나 본인들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로 치면 치매인데 일본 용어로 인지저하증 네. 그거에 대해서 공부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스코 씨를 거기에 학습자로 네, 같이 네.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코 씨도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 치매에 걸려도 초기에는 좀 깜빡깜빡 하시는 거지 완전히 예, 네, 이제 그렇죠. 인지가 없는 거는 아니시라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도 저런 증상을 겪었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치매 걸리셨다 돌아가셨는데 이런 주민들이 나오면서 미스코 씨하고 주민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스코 씨가 나가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집 앞에 방금 지나가셨는데 내 생각에는 거기 나와서 지금 배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직원들이 가서 모시고 오고. 예.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요리아이가 집처럼 느껴지시게 되면서 점점 배의 증상이 줄어들고 이제 좀 마음 아픈 건 건강 상태도 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네, 네, 근력이나 네. 이런 게 떨어지시면서 그래서 지금은 요리아이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고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그 산책 나가고 하면 인사하시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사실은 그 미스코 씨를 알아채고 이 사람이 우리 이웃이구나 알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 주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요리아이가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치매 어르신을 생애 말기까지 네, 돌보실 네. 수 있게 된 거죠. 네. 실제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그 배회 증상이나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해요, 학교에서. 그렇습니까? 그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이런 분을 만나면 그분들이 아마 치매 어르신일 거야. 네, 네.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경찰서에다 연락을 하든지 동주민센터에다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돌봐 주실 거야, 이렇게. 네.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팁을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선험국들 사례를 잘 살펴서 우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주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그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저희 잘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예지만 누구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예전에는 이제 망령 들었다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노망들을 네, 노망 들으셨다고 들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네 할머니도 노망 들어서 여기 오셨다. 그리고 연락해 주거나 모시고 가거나 그랬어요, 실제로. 네네.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돌봄의 지역에서의 할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이 동네도 작고 음. 또 이렇게 이웃끼리 유대도 좋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대도심은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1월 즈음에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해야 할 역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제안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치매 어르신 네, 전담 네, 주간 보호센터가 들어왔을 때 플랜카드만 안 음. 붙이셔도 큰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치매 어르신이 배회를 하셔요. 네, 근데 요리아이가 있는 곳의 지역 주민들은 저기 네, 어르신이 연락을 다 나오셨네요. 하시죠. 연락을 해주시죠. 화내지 않고. 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아니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 어르신이 저렇게 헤매고 다니는 그럼. 거야. 치매센터에서 뭐 하는 거야? 동지미센터에 민원 넣고 네, 그다음에 네, 구청에다 민원 넣고 네, 그렇게 네.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인식 개선할 때 그 요리아이 지역에서도 왜 주민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정말 돌봄의 가치, 그다음에 늙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 생애말 그 돌봄,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고 싶은지에 대한 논의. 네, 네. 그러니까 죽음이나 아니면 노화나 장애나 이런 거를 이제는 그 수면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2월 초에 어떤 마을 공동체에 가서 이제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이제 얘기가 됐는데 거기도 이제 원래는 그 아이들 돌보는 엄마들이 공동육아 조합처럼 모였던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자기도 나이가 먹고 아이들은 독립을 했고 이제는 내 부모를 돌보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습의 초점이나 이런 게 돌봄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뭐 동네 공간을 만들고 이런 일로 진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셔서 작년에 이제 여러 네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회적 기업들도 모태가 그런 공부 모임, 예, 그다음에 그 마을 그 모임 네. 그런 데서 시작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특히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예, 예.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을 요 돌봄으로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살 거를 찾아보고 네. 만약에 이제 그게 좀 더 이제 그 발전이 되면 우리 지역에 만약에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기관이 들어간다 할 때 반대하시는 분들도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 설득할 수도 있고 네, 네. 이게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만 나서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내가 이제 나이가 들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같이 하다가 이제 지역하고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 그러니까 경제적 기업들이 사실은 뭐 이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살피려 하는데 이거를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어떤 지원도 있고 최소한 미치지는 않더라.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좋은 일을 하는 어떤 계기로 발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회적 기업인 중에 대구 안심마을에 계신 이형배 이사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대구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고 활발할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안심마을이 대구 동구에 있는데 네, 네. 발달 장애인을 자녀로 둔 이제 부모들이 이제 저녁마다 술도 먹고 네, 뭐 네. 치맥도 한 잔씩 하고 네, 이러면서 네. 애완도 나누고 그랬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이영배 이사장님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좀 크면서 돌봄 부담도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고 하면서 야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돕고 서로 돌봄만 할 게 아니고 이걸 좀 그 정말 공동체의 일로 좀 네. 만들어 보자. 네, 네. 그래서 그 안심마을의 캐치프레이즈가 개인의 수요를 그 공동체의 그 수요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돌봄은 욕구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노인 돌봄이든 아니면 환자를 돌보는 거든 아이들 돌보는 그럼요. 거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그 발달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위탁도 받고요. 무슨 장애인 센터 이런 거 중앙보호센터 위탁도 받고 법인도 만들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까 취업도 시켜야 되니까 그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하는 무슨 배달 업체 이런 것도 네, 만들고 하면서 그 마을에
그 수십 개의 사회적 기업과 모임과 협동조합과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돌봄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워본 여성 입장에서 네네. 나 밥하고 사실 드시게 하고 신체 소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나는 돌봄 역량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공동체의 수요와 어떻게 맞닥뜨릴 것인지를 네네. 살펴본다면 아마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네. 마을 기업을 만드셔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만드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 결론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마을 기업을 하던 뭐 또 사회적 기업을 하든 우리 주변의 주민 역할을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어떤 큰 조직으로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말씀으로 네, 네.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새해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별로 정말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